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19번째 지역인 화성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며 2019년 인구 80만, 2022년 90만, 2024년 9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과 동서로 긴 지형으로 서쪽에 농어업 지역과 동쪽에 주거 및 산업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구려 때 화성 동부는 매울군, 화성 서부는 당성군이었습니다. 당항성이라고 불렸으며 군사적 요충지로서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다툼을 벌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진흥왕 이래로 신라가 차지했고 당항성은 당나라와 신라를 잇는 항구도시로 번영했습니다. 조선 초기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로 개편되었고 수원도호부의 읍지는 현 화산동에, 남양도호부의 읍지는 현 남양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조 때 아버지 사도세자의 현융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도호부 읍지를 새로 축조한 현 수원시 수원화성으로 이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9년 제암교회에서 일본 육군원병 아리타 도시오 중위의 주도로 29명이 사망하고 민가 30여 채가 불에 타는 학살이 발생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선 2001년 경기도 광주시와 동시에 화성시로 승격됐으며 2000년대 이후 화성시의 동부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6년 동탄 1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고 2015년부터는 동탄 2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화성시는 서부지역에 많은 농지를 지니고 있기에 농업이 발달돼 있으며 경기도 내 쌀 생산량 1위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재배되는 쌀이 안성평야 일원에서 재배되는 수양미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면과 서신면에 재배하는 송산포도도 유명합니다. 화성시 경제의 가장 큰 축은 제조업 분야인데 화성 서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화성 남부는 제약회사 공장, 화성 동부는 삼성전자 생산공장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많이 서쪽에 여러 곳 있지만 간척으로 육지화되어 면적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로는 제부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윤건능이 있고 동탄 신도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메타폴리스가 있습니다. 또한 서신면 전국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화석 복원과 연구 끝에 새로 발견된 공룡이 코리아 케라톱스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로는 제51 보병사단 사령부가 있고 해병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화성시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배동입니다. 기배동의 유래는 기안동과 배양동의 앞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기배동 출신 인물로는 방송인 기안84, 배우 서신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탄동입니다. 동탄동은 1914년에 동북면과 어탄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글자씩 나와 명명했습니다. 동탄 신도시 내에 위치한 기업 본사로는 볼보트럭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월동입니다. 반월동은 과거 화성군 시절 당시 반월리로 1914년부터 94년까지 존재하던 반월명과는 다릅니다. 반월동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점동입니다. 병점동은 떡과 계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가는 길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난 쌀로 만든 떡을 먹고 갔다 해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솔동입니다. 세솔동은 2018년 설치된 새로운 송산지역이라는 순 우리말 지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안동입니다. 진안동이란 지명은 과거 이 마을의 숲이 울창해 기러기 떼가 날아가다 이곳에 진을 치듯이 내려앉았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산동입니다. 화산동은 윤건능이 자리한 명당터의 산인 화산에서 유래합니다. 화성의 이름을 지은 유래는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산동 출신 인물로는 축구감독 차범근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남양읍입니다. 남양읍은 지명 유래집에 따르면 제갈량이 살았던 곳에 지명을 따서 이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남양읍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남양읍 출신 인물로는 작곡가이자 친일파인 홍남파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봉담읍입니다. 봉담읍은 삼복면과 갈단면이 합쳐져 생겼습니다.
10번째는 우정읍입니다. 우정읍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우정면과 압정의 한자를 하나씩 다 지은 것입니다. 우정읍 출신 인물로는 가수 안치환이 있습니다. 11번째는 향남읍입니다. 향남읍이란 명칭은 일제가 부군면 통폐합 당시 만든 지명으로 기존 공양면, 분양면, 남면을 통합하면서 공양면과 분양면의 향과 남면의 남을 합성해 지었습니다. 향남읍 출신 인물로는 개그맨 이용진이 있습니다. 12번째는 마도면입니다. 마도면은 중국 사신이 삼배옷을 입고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유래에서 삼자와 길자를 따서 마도면이라 칭하였습니다. 13번째는 매송면입니다. 매송면은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매곡면과 송동면이 병합되어 매송면이 되었습니다. 14번째는 비봉면입니다. 비봉면은 봉황이 날아오른다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15번째는 송산면입니다. 송산면 지명의 유래는 솔매포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송산포는 옛날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할 때 제일 먼저 가격한 자리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송산포 지역이 육지화가 되어 옛 솔매포구와 관련된 유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송산면 출신 인물로는 가수 조용필이 있습니다. 16번째는 서신면입니다. 서신면은 서여제면과 신리면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 당시 두 면의 앞글자를 따 서신면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서신면에는 삼국시대 때 전략적 요충지였던 당항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지로 유명한 제부도가 있는데 육지에서 멀리 보이는 섬이란 뜻에서 접이섬으로 불려졌습니다. 조선 중기 송교리와 이곳을 연결한 갯벌 고량을 어린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서 건넌다는 뜻의 제약구경이라는 말에서 따와 제부리로 개칭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서신면 백미리에서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 집이란 곳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 유치원생, 초등학생 다수가 사망한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17번째는 양간면입니다. 양간면의 이름은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 당시 양간면과 간미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18번째는 장안면입니다. 장안면은 과거 마장이 선다고 해서 마장리로 불리다가 마장 안쪽이라는 뜻으로 장내리가 되었고 이후 장안리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장안면 수촌리에는 제암리 학살사건 이전에 학살사건이 따로 있었는데 선교사 스코필드가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촌리를 찾는 길에 제암리 학살사건이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안면 출신 인물로는 개그맨 이진호가 있습니다. 19번째는 정남면입니다. 정남면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정림면과 남곡면의 각 앞글자를 따서 정남면으로 통합됐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곳은 팔탄면입니다. 팔탄면은 발안천과 구창천의 흐름이 팔자형이라 1392년 조선 태조 때부터 팔탄촌으로 부른 데서 유래됐습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역사의 19번째 화성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